제목 치매 걸린 남편을 매일 찾아가는 아내의 52년 사랑 이야기. 일부 마이너스 시작. 여보, 아침 드세요. 2024년 11월 어느 화요일 아침,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 앞에 따뜻한 된장찌개를 놓았습니다. 결혼 52년 차, 함께한 세월만큼 익숙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남편 박철수 할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처음엔 가끔 깜빡하시더니 이제는 50년을 함께 산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순자예요. 당신 아내. 할머니는 익숙한 듯 대답하며 숟가락을 남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숟가락 드시더니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배고파. 밥 줘.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아니야, 나 아침도 안 먹었어. 밥 달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식탐이 생긴 지 6개월쯤 됐습니다. 하루에 밥을 5번, 6번 달라고 하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또 밥을 퍼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뇌의 포만감을 느끼는 부분이 손상되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타는 냄새였습니다. 어머! 부엌으로 달려가니 가스레인지에 빈 냄비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냄비 바닥은 새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가스불 켜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방에서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새벽에 가스불을 켜놓으셔서 연기 감지기가 울렸습니다. 그 전주에는 전기 포트에 물을 다 끓여버려서 포트가 고장났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 24시간 남편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2부 마이너스 잃어버린 남편. 오후 2시쯤 할머니는 잠깐 졸았습니다. 요즘 밤에도 남편 때문에 제대로 못 자서 낮에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는 화들짝 놀랐겠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보, 여보. 방을 둘러봤지만 남편이 안 보였습니다. 화장실도 거실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할머니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파트 단지를 헤매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경비실 아저씨에게 물어봤지만 못 봤다고 했습니다. 3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혹시 차라도 치이면 어떡하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없어졌어.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서 나가셨는데 1시간째 못 찾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할머니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 후 아파트에서 3km 떨어진 슈퍼마켓에서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슈퍼 주인이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과자며 우유며 물건들을 집어들고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 하셨답니다. 도둑이야. 저 할아버지 도둑이야. 슈퍼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멀뚱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달려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하는데. 네, 집에 가요. 같이 가요. 할머니는 슈퍼 주인에게 사죄하고 물건값을 지불했습니다.
경찰관이 사정을 설명해 주었지만 슈퍼 주인의 얼굴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치매면 집에서 잘 모시지 왜 돌아다니게 놔둬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웃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한눈을 팔지 말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버지는 집에서 내가 모실 거야. 엄마, 이렇게는 안 돼요. 엄마도 쓰러지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3부 마이너스 가족의 갈등. 저녁 무렵 큰아들 민수와 둘째 딸 지혜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민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엄마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 아버지를 어떻게 남한테 맡겨. 요양원이 남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계신 곳이에요. 안 돼. 아버지는 집에 계셔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건강은요? 엄마도 이제 76이에요. 밤에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시잖아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자주 깨어나셨습니다. 화장실을 찾지 못해 헤매시거나 갑자기 밖에 나가려 하시거나 소리를 지르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버지만 잘 계시면 돼. 엄마는 괜찮지 않아요.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병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혈압도 높고 당뇨도 조절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그래도 엄마가 쓰러지시면 아버지는 어떡하려고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맨날 전화 올까봐 불안해요. 오늘처럼 아버지 잃어버렸다고, 불났다고, 아니면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걱정돼요. 하지만 엄마 걱정은 더 돼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형수는 뭐래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형수는 아버지랑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정말? 네.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수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손이 많이 가시는데요. 형수도 직장 다니고 애들도 있고. 그리고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설날 때 아버지가 손자들 못 알아보시잖아요. 민재한테 너 누구냐고 하시고. 애들이 많이 충격받았어요. 할머니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생인 큰 손자 민재가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손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누구 집 애냐? 우리 집에 왜 왔어?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엄마,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지혜가 가방에서 팸플릿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여기는 집에서 가깝고 시설도 좋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도 갈 수 있고요. 할머니는 팸플릿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너희 둘 대학 보내셨잖아. 그런 아버지를 이제 와서 버리라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버리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제정신이실 때 맨날 하시던 말씀이 뭔지 아니? 나는 집에서 죽을 거야.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라고 하셨어. 그런데 내가 어떡해.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식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사부 마이너스 경로당에서의 사건. 며칠 후 목요일 오후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집에만 계시면 답답해 하셔서 가끔 경로당에 모시고 갔습니다.
철수 씨 오셨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네. 할머니가 황급히 나가보니 할아버지와 동갑내기인 최할아버지가 다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내 지갑 가져갔지? 할아버지가 최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안 가져갔다니까. 거짓말. 분명 당신이 가져갔어. 여보, 놔주세요. 할머니가 황급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말리러 왔습니다. 철수 씨, 진정해요. 지갑은 여기 있어요. 경로당 회장님이 탁자 밑에서 지갑을 주워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내 지갑? 할아버지는 멀뚱한 표정으로 지갑을 바라보셨습니다. 순자 씨, 미안한데 앞으로는 철수 씨 데리고 오지 마세요. 경로당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철수 씨 때문에 다른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세요. 지난주에도 화투 치다가 싸우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철수 씨가 이제 경로당에 오시기엔. 회장님은 말을 흐렸지만 할머니는 알아들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이곳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고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나를 왜 싫어해? 아무도 당신 싫어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왜 나를 쫓아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브 마이너스 밤의 전쟁. 그날 밤 11시 할머니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을 돌보느라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할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불을 켜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할아버지가 외투를 입고 신발을 신고 계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출근해야지. 늦었어. 지금 새벽이에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회사 가야 한다고. 비켜. 할아버지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지금은 주무셔야 해요. 비키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야. 할머니는 허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여보, 제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난 표정으로 할머니를 노려보셨습니다. 당신 누군데 나를 막아? 경찰 부를 거야. 저 순자예요. 당신 아내. 거짓말. 내 아내는 젊고 예뻤어. 당신은 늙은이잖아. 그 말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몰라본다는 게 매일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30분간의 실랑이 끝에 할머니는 겨우 남편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투덜대시다가 다시 잠드셨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몸 전체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새벽 4시,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황급히 달려가니 할아버지가 세면대에 소변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보, 거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청소도구를 가지러 갔습니다. 새벽 6시까지 할머니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할아버지를 씻기고 잠은커녕 눈을 붙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6부 마이너스 식탁 위의 전쟁. 아침 7시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아침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밥. 할아버지는 맛있게 한 그릇을 다 비우셨습니다. 잘 드셨어요? 배고파. 밥 더 줘. 할머니는 밥을 한 그릇 더 퍼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도 다 드셨습니다. 배고파. 밥 더. 여보,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밥 안 줄 거야? 나 굶어 죽으라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드릴게요. 할머니는 또 밥을 퍼왔습니다. 3그릇째였습니다. 더, 여보, 더 달라고. 할아버지가 숟가락으로 식탁을 탕탕 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또 밥을 퍼왔습니다. 4그릇을 다 드신 할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0분 후 할아버지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배고파. 밥 줘. 여보, 방금 드셨잖아요. 거짓말. 나 아침도 안 먹었어. 4그릇이나 드셨어요. 안 먹었다고. 왜 자꾸 거짓말을 해?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할머니는 또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전 내내 할아버지는 6번이나 밥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못 드시게 하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셨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할아버지는 배가 불러서인지 조금 졸리신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할아버지가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배고파. 할머니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삼키고 다시 밥을 차렸습니다. 7부 마이너스 자식들의 재방문. 토요일 저녁 자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민수와 지혜, 그리고 이번에는 막내 아들 승우도 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지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해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살이 얼마나 빠지셨어요? 승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밤에 주무세요? 제대로 식사는 하시고요? 응,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혼자 감당하실 수 있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어. 정말 힘들어. 처음으로 할머니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에 2~3시간밖에 못 자. 아버지가 자다가 계속 깨시거든. 화장실 못 찾으시고 밖에 나가시려고 하시고. 엄마, 낮에도 정신이 없어. 밥 달라고 하시고 가스불 켜시고 갑자기 어디론가 가시려고 하시고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보시는 거야.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보고 당신 누구냐고 물으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자식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번에는 나보고 도둑이라고 하셨어. 당신 돈을 훔치려는 도둑이라고. 경찰 부르겠다고.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보내요. 이러다가 엄마가 먼저 쓰러지겠어요. 지혜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요양원이 나을 수 있어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요양원에 대해 알아봤어요. 요즘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줘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집을 좋아하시잖아. 엄마, 지금 아버지는 집도 못 알아보세요. 어제 제가 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기가 어디냐? 내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어요. 평생 사신 집인데.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할아버지는 집도 못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이들도요. 무슨 일인데? 지난주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아버지가 제 아내한테 여기 누구 집이냐, 왜 남의 집에 데려왔냐고 하시면서 집에 가겠다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셨어요. 막내딸 서연이가 할아버지한테 인사했는데 아버지가 너 누구냐, 왜 나한테 반말이냐고 하시면서 애가 울었어요. 겨우 6살인데.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버지를 잘 못 돌봐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병 때문인 거예요. 지혜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요양원을 알아보자. 자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엄마? 아버지한테 제일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해. 그리고 나는 매일 면회 갈 거야. 엄마, 이건 양보 못해. 내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거니까 내가 매일 가서 볼 거야.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